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분야 최강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협의 이혼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소송 이혼이 있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협의 이혼을 해야 되고 또 어느 경우에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을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야 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할지 여부, 두 번째 위자료, 세 번째 재산분할 문제, 네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의 양육자 친권자를 누구로 정하며 양육비와 면역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합의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모두 다 합의가 된다. 그러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서 이혼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에 의견차가 크다? 그럼 소송이혼, 의견차가 좁아서 조정이혼에 관여가 있으면 얼마든지 합의에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 조정이혼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경우에 어떻게 협의이혼할 것인지, 조정이혼할 것인지, 소송이혼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4가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서 이혼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비용도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서 당사자들에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서 이혼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을 이혼 합의서 형태로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그 양식은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혼 합의서 양식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식이 뜹니다. 자, 그러면 그 양식을 다운받아서 나에게 해당되는 걸 좀 바꾸고 붙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 양식 써주는 것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올려드렸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혼 합의서를 공증까지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필요 없다. 효력 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공증받으면 나중에 협의서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이로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실의 위험이 없다? 그러면 돈 들여서 굳이 공증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할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어느 법원으로 가야 되느냐?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또는 부부 중 일방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옛날에 본적지라고 했죠.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부부 일방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 가시면 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다? 그러면은 뭐 일방의 주소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어디냐? 관할법원 찾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해드린 글에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할법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협의이혼 의사 신청서만, 또 자녀가 있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까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양식 또한 저희 블로그에다가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해당 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협의이혼 신청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참석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이 지나서 며칠 날 법원으로 다시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걸 확인기일이라고 해요. 왜 확인기일이라고 하냐? 이혼 의사를 판사님이 확인을 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확인기일을 지정을 하는데, 다만 확인기일을 지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 교육을 받아야 확인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부모 교육은 시청각 영상을 보는 그런 거로 대체를 하는데, 법원마다 그 부모 교육이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의이혼 신청도 하고 한날에 부모 교육도 같이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법원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언제 몇 시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법원을 2번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가셔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숙려기간 하는데 숙려기간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혼을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라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 그러면 1개월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내 이혼하려고 해요. 또는 배우자의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혼하려고 해요. 그러면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 신청을 하시면 면제나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단축 신청서도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또 함께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아야 되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의, 친권자, 양육자 누구를 지정했는지, 양육비는 얼마, 언제 주기로 했는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사님이 물어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모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줍니다. 그리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해 주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관할관청으로 가서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이때 주의할 점, 원칙적으로는 이혼 신고를 할 때 부부 모두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일방이 가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 사인을 이혼 신고서에 받아서 가시면 일방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이혼 모든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협의이혼 절차를 대행해주는 사무실도 있고 해주는 대가로 110에서 220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재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재산분할 합의서라든지 이혼 합의서를 작성 대행하는 것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비법률가가 작성을 했다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협의원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원 절차를 모두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몬은 20년 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하고 이혼 소송만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이혼 전문서를 저희 솔로몬이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솔로몬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로 구성된 변호팀을 중심으로 박사급, 교수급으로 구성된 연구팀, 그리고 송무팀, 전직 수사관들로 구성된 증거 수집팀과 증거 분석팀도 운영함으로써 이혼 소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